데테크티브 월칠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코로나와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주식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제 정치 성향을 밝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약화된 게 아니냐,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코로나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면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2000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관들이 아마 부양을 함으로써 오늘 2000을 회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추이가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후로 계속 지금 증가 추세, 이게 되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계속 지금 코로나 위험 지역이다라는 걸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회복했다고 해서 오늘이 최저점이 아니라 언제가 최저점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랑 좀 연관이 있어서 이제 주식과 정치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친중 친북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당연히 이제 뭐 친미 친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가 맞은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니케이도 그렇고 나스닥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2008년도에 가장 이제 호황기, 그 IMF가 오기 전 그때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13년 동안 저희는 계속 제자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발전된 경제가 진짜 발전된 게 엄청 없잖아요. 되게 더디게 발전되고 있고 한국 주식이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가, 이게 지금 주식이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4배 가까이 지금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떨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좋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제자리고, 또 친미를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최근 20년 동안에 이제 가장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굉장히 큰 호황기를 맞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은 친중 친미를 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저께 3.1절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3.1절 그 연사 중에서 이제 그 북한과 협력을 해서 코로나를 이겨내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도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뭐 미확인 뭐 발사체 뭐 그거를 2방이나 날리면서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친북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났죠. 왜냐면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입국 금지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 코로나가 신천지 때문이다. 대구나 이제 신천지 때문이다. 대구 때문은 사실 아니고 신천지 때문이다. 대구에 있는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신천지일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총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중앙 정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을 졌듯이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뭐 신천지 때문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큰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정치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저점은 오지 않았다. 그거를 말하려는 근거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트럼프가 뭐 한국은 영원한 뭐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압박을 하고 있냐면 일단 방위비를 계속 인상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 인상을 하라고 하고 그걸 인상하지 않자 이제 주한 미군에 있는 한국인 직원을 무급 휴가를 다 보내버립니다. 무급 휴가를 이제 4월 1일부터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미국은 되게 문재인 정부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이제 중국이랑 싸울 때도 우리나라는 했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지소미아가 뭐 그러니까 이게 파괴된 거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경 지식이 있는데 지소미아 이거 얘기를 하면 좀 긴데 나중에 이거는 한번 제가 좀 제대로 다룰게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본이 뭐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안의 내용만 보자면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미 보상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거는 이제 전 정권이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되게 또 말하면 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상은 되게 적게 받은 건 사실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보상을 근데 이전 정권에서 한 번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정도라도 받아낸 게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적게 받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다시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그거를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도 열받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문 대통령도 당연히 잘한 게 있고 잘한 거는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는 전 잘했다고 보는데 못한 거는 어쨌든 이전 정권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깬 거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이제 반일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웃긴 게 보수는 친일, 친미 그리고 진보는 뭐 친중, 친북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프레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상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친미를 하고 있는 국가들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부흥기가 오는 반면에 친중 친북을 함으로써 저희가 얻는 것들이 이제 한반도 평화였는데 사실 한반도 평화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문정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먼저고 이제 사람을 먼저 국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기조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경제가 무너져도 조금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도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도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조금 더 경제적인 것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기댈 게 없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앞으로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친미 쪽으로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고, 현재는 이거는 미래고, 현재는 트럼프가 굉장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같은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겉으로는 허허허 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칼을 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최저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때는 언제냐? 미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때가 가장, 저는 이제 이 저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나아가 중국이 만약에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자가 격리는 하고 있지만 뭐 입국 금지 조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시기 문제 같아요. 시기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 미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했을 때 저는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후로 조금 더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부터 돈을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주식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 없지만 조금씩 되게 소량으로 필요한 것들만 사고 있고, 조금 큰 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변에 미국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친구들이 아니라 뭐 유학생이죠. 유학생이랑 미국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제 유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3월에 들어가려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끊었는데, 이게 비행기 취소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운항을 점점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징조들이 아마 내부에서는 입국 금지 조치랑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금 어차피 코로나에 대해서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당장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여행 위험 경보는 항상 상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봤을 때 미국은 충분히 입국 금지 조치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명분은 코로나겠지만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명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친북 정책에 대한 어떤 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 의견이 항상 맞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냥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퀄리티 높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